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2025년 4월 많이 이제 험난하다라고 느끼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이 정부가 들어선 지 몇 달 안 됐고, 그가 이제 관세 폭탄을 터뜨린 지 이제 막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상호 부과로, 그로 인한 충격으로 되게 힘겨워질 나라는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이때까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한국이 그래도 한강의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많이 했죠. 미국 덕분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때까지는 내가 니네들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니도 이제 나에게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한미 동맹, 이 군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부분도 미국 덕분에 우리가 아주 풍요롭게 여유롭게 많이 누리며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제 자력갱생할 수 있을지를 참 고민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되게 힘겨운 상황에다가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불안도 계속 남아있죠. 저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이 너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킨 탓에 지금 사람들의 이 분노나 이 마음들이 너무 분열이 되어 있고 서로를 적으로 비방하고 되게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매우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JP 모건이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을 0.9%에서 0.7%로 하향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 경제 성장이 아니라 1.8% 경제 성장할 거라고 또 하향 전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0%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한국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 30년, 4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대거 겪게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2025년 지금 겪기 시작하는 게 일본의 1990년대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1979년, 78년, 1980년 이때쯤으로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지는 시기 말입니다. 못 먹고 살겠다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시위하고 난리치는 그때가 이제 다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위로 거리로 많이 뛰쳐나오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했는데도 월급 안 주고 임금 체불하고 퇴직금 안 주고 못 먹고 살겠으니까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사람들이 정말로 완전 초특가, 완전 가성비 괜찮은 정말 싼 상품 말고는 구매를 이제 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비싸면 못 사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영끌한 이들이 집을 사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정신 나간 것들인 겁니다. 20대 30대들이 영끌로 5억을 빌렸다, 7억을 빌렸다, 8억을 빌렸다. 이게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빚을 죽을 때까지 안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만만하게 쉽게 빚을 낸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빚 갚아야 되는 거고, 빚 못 갚으면요, 자기 새끼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빚을 되물려줘야 되는 되게 서글픈 처지까지 내몰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조상이 돈 그거 되게 여유롭게 사는 거고, 걸려든 이들은 정말 이제 힘겹게 사는 거죠.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인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도 없죠. 금융권들이 어떤 이들인데 그들을 내버려 두겠냐라는 겁니다. 매우 무자비한, 매우 무서운 처지에 놓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상황에 내몰리는데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철없이 구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친 것들이죠. 앞으로 부동산이 집값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정도, 반 이하의 가격으로 아마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 이하의 가격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그냥 20억 하던 게 그냥 10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쌩 난리가 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되게 심상치 않은 경제 충격이 와야 그렇게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쉽고 만만하게 살아왔던
이들이 빚을 너는 왜 그렇게 겁내냐, 좀 더 자산을 늘리려면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이제 큰 코 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빚 갚아야 되는 거죠. 이자 올라가고요. 미치는 겁니다. 아마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도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은 가상금리가 더 늘어나서 이자 부담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그네들이 잘 견디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되게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기업들이 우두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 유통업체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름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회사 직원들요, 대거 잘려 나가는 거죠. 대거 잘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직한 사람들이 수입이 없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냥 이제 노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장사하겠다라고 함부로 설쳐대면요, 3억 5억 날리는 게 순식간이다 보니까 겁나서 그렇게도 못하는 거고, 그런 이제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뻥 하고 터지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실업률이 왕창 올라갈 겁니다. 중장년이고 청년이고 말이고 누가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앞으로 5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오직 생존 말고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바짝 엎드리고 오직 살아남겠다라는 그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데, 내가 야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회사가 성과를 내는데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데 나를 내친다고 그럴 리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다. 너 말고도 일 시킬 놈 많다. 이렇게 회사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과연 괜찮아질 수 있겠나? 나아질 수 있을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험난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방 안 지나가고 오랜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막 그 터널 안에 들어온 거고요. 마음 굳게 먹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온 힘을 다 모아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이 험난한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